제가 작년에 국내 거래소에서 USDT 마켓이 열리면 수많은 자금들이 세탁될 거라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당연히 김프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김프가 높아지면 한국 시장에서 출금하는 자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겁니다. 즉, 김프가 많이 끼면 낄수록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 7%대 추가 상승 전망 속에 우려도. 자, 김치. 맛있게 생겼어. 김치 프리미엄. 다들 우리 김치 프리미엄은 알고 계시죠? 국내 거래소 가격이 더 비싼 걸 김치. 그리고 해외 거래소가 가격이 더 비싼 걸 역푸.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에 이제 매수세가 안 쫓아오거나 아니면 이제 거래량이 적을 때, 유동성이 적을 때, 그렇게 김프가 붙는다는 거. 자, 그럼 가겠습니다. 가볼게요. 지금 제가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 멤버십 분들도 그렇고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크게 이제 시황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항상 시장이 언제 꺾일지 얼마나 더 올라갈지 매일매일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프입니다. 김프. 너무너무 부담스러워. 김프 지금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어우 8%네. 해외 거래소랑 국내 거래소랑 비트코인 한 개에 지금 75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이파이는 26%. 이거 어떻게 들어가? 출금 막아놨나? 스페이스 아이디는 9%. 아, 제로엑스는 10%. 김프가 이렇게 높으면은 너무 불편합니다. 자, 이거 왜 이렇게 불편한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무서운 건지. 자, 김프 얘기 좀 드릴게요. 무슨 김장철도 아니고 이렇게 김프가 커. 자, 지금 비트코인 하나에 거의 한 750, 8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제가 작년에 이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기억하시는 분 한번 써주세요. 국내 거래소에 USDT 마켓이 열렸죠. 빗썸도 그렇고 코인원도 그렇고 물론 거래량을 1, 2등 다투는 거래소고 IPO도 앞두고 있고 거래량을 뛰어넘으려면 USDT 마켓이 필요해. 테더 마켓이. 우강호님 소중한 후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강호님 소중한 후원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가격도 많이 올라가니까 또 힘내라고 매일 아파야겠어 그러면은 그래도 막 요새 속이 시끄럽고 막 힘들어도 그래도 여러분들 때문에 버팁니다. 우리 하우스분들 구독자분들 매주 이렇게 일주일에 3번씩 찾아와 주신 분들 계시니까 그리고 멤버십 방송까지 하면은 뭐 3번 4번 더 되지. 이분들 때문에 버팁니다.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번 연도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진짜 남부럽지 않게끔 경제적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게끔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끌어 드릴게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코신이 덕분에 비트만 지금까지 5개 넘게 모았네요. 5개나 좋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코인 뉴스 같은 분들이 이제 커뮤니티 가가지고 욕 쓰는 애들 보고 이제 웃는 거지. 이따가 그 내용 나갑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보시면 작년에 국내 거래소가 USDT 마켓을 열었는데 제가 그거를 보고 이거 좀 위험하다. 2017년도랑 21년도 똑같은 데자뷰가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2017년도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중국에 이제 팬더라고 환치기 하는 애들. 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빗썸이나 업비트나 건영재님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빗썸이나 업비트나 막 국내 거래소 그냥 원화만 넣으면은 입출금 막 뒤집어지게 잘 되고 그러니까 다 그런 줄 알아. 우리 미국 사시는 분들, 뭐 해외 거주하시는 분들, 유럽 사시는 분들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우리 한국처럼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출금하고 원화를 빼고 이렇게 잘 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어. 한국만큼. 그래서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과거에는 어땠냐면은 한국으로 중국 애들이나 아니면 다른 그 외국 국가 애들 환치기 자금들 이런 자금들이 넘어와서 한국에서 빼는 겁니다. 한국에서. 최근에 중국인들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 미친 듯이 사고 있다 기사 보셨죠? 저번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거. 중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을 지금 살 수 있을까? 지금 중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건데 중국에서 그 얼마 이상 뭐 달러 마찬가지고 위안화도 마찬가지고 런민비고 그냥 다 통틀어서 얼마 이상 뽑으면 바로 추적 들어옵니다. 해외로 나간다? 쉽게 못 나가요. 그러면 중국인들이 어떻게 한국에 있는 부동산 매수하는 양이 이렇게 급증했을까? 어떻게 돈을 뺐을까, 중국에서? 걔네들이 중국을 탈출하고 싶어가지고 한국 부동산을 산 건데, 확률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나갔을 가능성이 높죠. 코인이슈님, 중국은 암호화폐 규제했잖아요. 못 하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암호화폐 해외 거래소를 바이낸스나 이런 애들
거래량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중국이에요. 모르셨죠? 다 VPN 통해서 거래하고 있으면 선물, 현물, AI 코인, 롱숏 다 칩니다. VPN 쓰면 못 잡아요. 중국 정부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금을 넘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뭐가 문제냐면은 그래 자금 터는 거 알겠어. 근데 걔네들이 자금을 털 때 어떻게 만들어 놓고 털까? 어떻게 만들어 놓고 1,000만 원을 빼왔는데 900만 원을 뺄까? 아니면 김프를 10% 20% 붙여가지고 1,200에 뺄까? 1,200에 빼겠죠. 맘 같아서는 30% 40%까지 2017년도에 김프가 얼마까지 갔었냐면 50%까지 갔었어요. 100억을 빼면 150억으로 뺀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USDT 마켓이 들어오면 이렇게 김프가 커질 거다. 이래서 위험하다. 세탁소가 될 거다. 작년에 우리 미리 말씀드렸었던 기억하실 겁니다, 다들. 방송에서 배웠죠. 실제로 지금 그게 일어나고 있고. 김프가 7% 붙었어. 김프가 7% 붙고 8%, 9%, 10%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환측이 얘네들이 어떻게 한다? 한국 시장에서 원화로 엑시트를 해서 나가겠구나. 우리 비트코인 가격 막 1억 원 돌파했다, 넘었다, 막 역사적인 날이죠. 역사적인 날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김프가 7% 붙어서 1억 원? 위험한 날이기도 하죠. 왜? 목적이 다르니까. 우리는 막 더 간다, 1억 원 넘었다 하지만 걔네들은 김프 좀 더 껴라. 자금 빼야 되니까.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김프가 더 붙을수록.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 국내 거래소 비트코인 가격이나 아니면 김프 이런 수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막 알트코인 거래량이 많고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요거 안 중요한 줄 알죠? 아닙니다. 비트코인 가격과 김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해가지고 걱정이 돼. 근데 뭐 김프야 뭐 어차피 그 해외 거래소에서 매수세가 좀 올라가면은 또 옆으로 또 돌 거고 김프도 좀 사그라들 거고 단기적으로는 없어지겠지 라고 생각을 할 건데 중장기적인 관점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 김프가 이렇게 높은 게 한국인들만 손해네요. 다른 나라도 김프가 끼죠? 티코님 2년 전에 터키 튀르키예가 막 무너졌을 때 흔들릴 때 그때 무슨 프리미엄이었죠? 케밥 프리미엄. 거기는 케밥, 우리는 김치. 일본 스시 프리미엄. 이렇게 붙는 겁니다. 붙을 수밖에 없어요. 왜? 유동성이 적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진짜 나쁜 맘 먹고 미국에 있는 친구랑 같이 해가지고 단체 이렇게 좀 크게 움직이면 그 김프 역프 수익만 해도 얼마야. 외국 거래 사와도 되나? 사와도 되죠. 근데 이제 금액이 크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외국 거래 샀다가 보내고 쉽지가 않아요, 그게.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왜 위험한 걸까? 김프가 높은 게. 이거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진짜 어떤 다른 코인 방송 가서 듣지 못하는 내용이에요. 100만 원짜리입니다. 자, 장기적으로 왜 중요할까? 김프가 높은 게. 인도 카페 프리미엄. 인도는 카페 프리미엄이 아니지. 인도는 카레 프리미엄. 카레 프리미엄. 맞아. 멕시코는 타코 프리미엄. 베트남은 이제 뭐 쌀국수 프리미엄. 죄송합니다. 전버님 멤버십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자, 볼게요. 이번 연도는 우리가 알트코인을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가자 말씀을 드렸으니까, 작년이랑 우리 거의 한 근 2년 동안 비트코인만 미친 듯이 모았을 때, 제가 알트코인 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드렸습니다. 왜 보수적으로 드렸나요? 김치코인들, 알트코인들, 담기는 담되 공격적으로 담지 마세요. 많이 담지 마세요. 왜 그렇게 말씀드렸죠? 알트코인들. 왜 보수적으로 드렸을까? 가장 큰 거. 알트코인 매수를 보수적으로 드렸던 이유. 오늘 우리 멤버십 톡방에 퀴즈로 코인 타가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대답률이 오늘 저조한데? 스노볼님 멤버십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신규 추천 코인이 좋긴 한가 봐. 저번에 첫 번째 거 100% 상승하니까 이제 두 번째 것도 궁금하지. 쭉 해서 공부를 하고 돈 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증권형 분류, 상패 위험. 그렇죠. 비트가 먼저도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가장 위험한 건 뭐였냐면, 상패. 예를 들어서 SEC나 이런 그 정부기관에서, 야, 알트코인 너네 그 거래소에 상장됐을 때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라이센스 취득받아서 상장한 거야? 물어봅니다. 근데 까봤더니, 사무실도 없고 막 의자도 막 한 개밖에 없어. 직원이 막 50명, 100명이라 그랬는데, 그냥 사장이랑 경리 2명이서 컵라면 먹고 있어 가니까. 되도 않는 이런 알트코인들이 많아. 그런 코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 벌러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SEC가 너네 증권형 토큰이야? 아니야? 부분에 라이센스 취득받아. 그러면
돈 있고 재단 좀 그 규모가 있고 우리가 알만한 이런 메이저 코인들 그 중에서도 못 받는 애들도 많을 겁니다. 좀 정치인들 뒤에 막 사과박스도 나르고 그런 애들은 상장되면 어떻게 돼요? 거래소에 그 안전하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런 거래소에서 거래하게 되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상장 폐지돼서 어디로 간다? 덱스 거래소로 간다. 우리가 지금 막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이런 메이저 코인들 얘네들도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요것 때문에 우리가 알트코인들 보수적으로 접근했죠. 근데 그 장면이 올해 나오기는 힘듭니다. 왜? 대선 때문에. 대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좀 공격적으로 하자, 적극적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가 에메랄드 신규 추천 코인 지금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2년 동안 안 했던 겁니다. 2년 전에 제가 몇 개 한번 찍어 드리고 그 중에 이제 한 개는 막 이제 비실비실 거린 것도 있는데 한 개는 또 대박 친 것도 있고 지금 2년 만에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이다? 이번 연도는 알트코인들이 상장 폐지당하거나 이런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그게 만약에 내년에 나온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려야 될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금 국내 거래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거는 좀 법적인 책임을 또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필드에 계신 분들이랑 항상 이제 소통을 하고 연락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는데 거래소가 됐던 기관들이 됐던 김치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건 7%는 무시 못해요. 우리 100만 원에 7% 해봤자 7만 원이죠. 근데 기관들이나 거래소나 얘네들 계좌를 막 미친 듯이 막 몇천 개씩 쪼갤 수 있죠. 거래소가 쪼갰다는 거 아닙니다. 기관들이 쪼갰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쪼갠지 모르겠어요. 계좌 미친 듯이 쪼갠 다음에 왔다 갔다 7%씩만 먹어도 얼마야? 1000억만 해봤다고 해볼게요. 1000억에 7%면 얼마예요? 뒤집어집니다. 미친 듯이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 걸 알아. 정부가 모를까? 17년도부터 18, 19, 20, 21, 22, 24년도 아무리 바보여도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이준수님 멤버십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압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김프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 그러려니 해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뭐 해지 매매라던가 뭐 김프 매매라던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뭐 즐기면 돼. 근데 이거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랑 맞물리냐면 알트코인들 상장 폐지랑 맞물립니다. 자, 보세요. 요거 우리 배웠던 겁니다. 중요합니다. 연결할 줄 알아야 돼요. 작년에 제가 요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요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하는 역할을 얘네들이 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하는 역할을 얘네들이 들어와서 하게 될 겁니다. 누구예요, 얘네들이? 얘네들이 누굴까? 나리님, 증권사. 그렇죠. 쉽게 말해서 업비트가 하는 역할을 미래에셋 얘네들이 한다는 겁니다. 한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KB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뭐를 명분 삼아서? 뭐를 구실 삼아서? 야, 김프가 저렇게 붙으면 어떡하냐? 투명하게 그게 거래가 되겠냐? 그럼 볼게요. 기존의 거래소가 하는 역할을 증권사 얘네들이 싹 뺏어가, 가져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져간다는 거 가정을 하면 그동안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던 이런 알트코인들이 어떻게 될까?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예제님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될까? 증권사 플랫폼으로 이관되겠죠. 근데 다 이관될 수 있을까? No. 이관 못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될 거예요.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내용은 빠르면 내년, 향후 1년에서 2년 정도 앞서서 남들보다 앞서서 듣고 계신 겁니다. 이런 것들 얘기를 들으면 내가 내년에 내후년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미리 시그널이 나와. 시나리오가. 거래소가 없어지나요? 거래소가 하는 역할들을 금융 플랫폼들이 가져갈 거고 증권사 얘네들이 가져갈 거고 점점 줄어들겠죠. 그렇다 해서 내가 뭐 넣어놓은 돈이 없어진다, 거래소가 망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서서히 줄어들 거예요. 그럼 거기서 살아남지 못한 알트코인들은 어떡하냐는 거지. 거기서 살아남지 못한 알트코인들은. 이제 좀 매칭이 되시나요? 김프가 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위험한지. 증권사들이 우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막 메이저라고 막 떠들어댔던 알트코인들이 있죠. 김치는 물론이고 옥석 가리기 시작할 겁니다. 많이 다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올해 같은 이런 뭐 한정적인 장에서는 그래 공격적으로 가자라고 하지만 알트코인을 평생, AI 코인들 평생 아니다. 뭐 리플을 평생 아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평생은 비트, 그래 이더까지만 거기까지만 쓰는 거고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수익을 주면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구나. 단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거래소나 뭐 증권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알트코인들이 쭉 떨어질 겁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빠르면 내년. 자, 한 가지 웃긴 거 얘기해 드릴까요? 재밌는 거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미국 정부가 바이낸스 때렸죠. 40 몇억 달러 합의금 받아냈고 그리고 트론도 지금 때리고 있습니다. 절신서 막 잘 나간다 뭐 한다 막 그러고 있죠.
자, 그러면 다음 타겟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애들이 누구예요? 바이낸스 때렸고 트론 때렸어. 그 다음 누굴까? 매년 계속 얘기 나오던 거. 바이낸스, 트론, 그 다음 바이비트? 아, 거래소 말고. 거래소 말고.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거래소 나오길래. 바이비트 또 나와? 테더, 그렇죠. USDT가 가능성이 높죠. 왜? 스테이블 코인 시장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니네가 가져가? 아무리 달러 미국 국채 기반으로 갖고 있다 하더라도 테더를 흔들어야 됩니다. 근데 올해 테더를 흔들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건들 수 있는 시점은 작년에 있었어. 근데 왜 건들지 않았을까? 왜? 자, 보세요. 올해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크게 못 건드려. 테더 건드리면 진짜 초전박살입니다. 우리 코인 시장. 전 세계 시가총액 1등 스테이블 코인을 건드렸다? 초전박살이에요. 그럼 대선 때문에 올해는 안 되고. 자, 작년에 왜 기회가 있었는데 왜 못 건드렸을까? 뭐 현물 ETF 이런 일정도 있고 기회가 있었겠지만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부동산을 사고 있는 요 얘기랑 맞물리는 겁니다. 왜 USDT를 건드리지 않았을까? 왜 중국인들이 자금을 뺄 때 뭘로 많이 뺄까? 어떻게 뺐길래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그렇게 미친 듯이 사고 있을까? USDT죠. VPN을 통해서 USDT를 통해서 쭉 빠져나갈 수 있죠. USDT를 막아놓고 전송망, 송금망을 딱 막아놓으면 중국에 있는 부자들이나 졸부들, 중국을 탈출하고 싶은 이런 외환 자금들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 만약 USDT를 건드리고 USDT 주변에 송금망이라던가 이런 체인들을 다 묶어놔버려. 그럼 중국인들 어떻게 나가요? 중국 밖으로 못 나갑니다. 근데 USDT를 그냥 칠 것 같이 하다가 쭉 냅둬. 그러면 그걸 통해서 중국인들이 한국도 나가고 일본도 나가고 미국도 나갈 수 있죠. 미국도. 그리고 USDT 찍으면 찍을수록 그만큼 또 미국 국채를 사야 되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또 매수해 줄 수 있는 주체가 되죠. 이해되셨나요? 쓰다쓰다님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더를 냅둔 겁니다. 소름 돋죠. 미국 정부가. 그래서 테더를 치는 거는 언젠가는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시기상조고 아마도 내후년부터 그렇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드리고 다음 섹터 나갈게요. 자, 지금 현재 김치 프리미엄이 거의 한 8% 가까이 육박을 하네요. 제가 작년에 국내 거래소에서 USDT 마켓이 열리면 수많은 자금들이 세탁될 거라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당연히 김프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김프가 높아지면 한국 시장에서 출금하는 자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겁니다. 즉, 김프가 많이 끼면 낄수록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 I wanna dig my hands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 the street if I'm feeling dessert. All of this convenience just doesn't work for me. I wanna play with fire, let me get hurt.